네, 증거는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 13년 전 발생한 이훈희 실종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동물을 좋아해서 전북대 수의학과에 편입한 이훈희 씨. 당시 4학년이던 이 씨는 종강을 앞두고 친구들과 학교 근처 호프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이 씨가 자리에서 일어선 건 새벽 2시를 막 넘긴 무렵이었습니다. 그녀가 집에 나설 때 평소 그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같은 과 남학생이 그녀의 뒤를 따라갔는데요. 남학생은 함께 길을 걷다 골목길에서 헤어져 집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 이훈희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훈희 씨는 지금 14년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 씨는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증거는 말한다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그렇게 변호사님, 학과 종강 모임이 마지막으로 본 이훈희 씨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네, 그때 당시 이 종강 모임이 6월 6일 새벽까지 이어졌고요. 그리고 네. 6월 7일에 그 전공 수업이 있었습니다. 전공 수업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훈희 씨가 계속해서 이제 출석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날 이제 한 동기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돼서 찾아가긴 했는데 당시에 뭐 인기척은 없었고 그리고 이제 뭐 안에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렸었다. 그래서 이제 뭐 별다른 문제는 없겠지 하고 그때는 바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6월 8일에 다시 이제 또 수업 시간이 됐는데 그때도 이제 결석을 하니 네. 그때는 정말 동기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됐고 근데 이게 연락이 되면 좋겠지만 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소매치기를 당하는 바람에 휴대전화도 없었기 때문에 또 연락도 두절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걱정을 한 나머지 그때 동기들이 여럿이서 이제 점심 때 이제 집을 가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척이 없고 그리고 이제 개 짖는 소리만 들려가지고 경찰을 통해서 들어갔더니 뭐 신발과 여러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종강 모임 다음 날이 휴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 못하고 고향집에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네. 그 고향집이 남양주신데요. 어머니한테하고 부모님한테만 전화를 했나 봅니다. 아니, 애 안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하나 둘씩 생기는 네. 거죠. 그래서 경찰과하고 119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서 이 도어락을 부시고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키웠던 애완견 2마리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집도 많이 이제 그 난장판이 어지러져 되어 있고요. 있고요. 근데 보통 이 피해자가 외출할 때는 애완견들을 베란다에다 묶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거실에 있다면 외출을 할 상황이 아니었었구나라고 네. 판단이 된 거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구대원들이 같이 출동을 했었는데요. 그럼 실종 신고를 할 거면 같이 가자고 해서요. 동기 4명이 같이 갔었는데 2명은 이제 실종 신고를 하러 간 거고요. 2명은 그 안에서 이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방안을 깨기 시작을 합니다. 방안을 청소했대요. 네, 그래서 대걸레로 걸레를 닦고요. 또한 20리터 쓰레기 봉투에다가 물건을 다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은 이 소식을 듣고 네. 그날 6시에 이제 전주로 도착하게 됩니다. 수상한 점이 엿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단순 가출인지 실종 사건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이윤희 양 컴퓨터에서 수상한 흔적이 발견된다고요. 아마 그 아버지하고 같이 내려간 언니가 이제 그 상황을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동생이 쓰던 컴퓨터를 착안을 했어요. 네. 혹시 이 컴퓨터에 어떤 단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컴퓨터 전원을 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봤는데 그 안에서 놀라운 사실이 나왔어요. 모임이 있던 날이죠. 없어진 여학생이 6월 6일 날 새벽 02시 58분부터 네. 03시 01분까지 약 3분가량이죠. 네. 3분가량 컴퓨터에 그 동생이 접속을 했는데 그 접속한 내용에 보니까 검색어가 성추행, 그 다음에 112 등의 단어가 검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꺼진 시간을 측정을 했더니 1시간 20분인 04시 21분경에 네. 수동으로 껐어요. 수동이요? 원래 없어진 학생은 TV라든지 컴퓨터를 끄지 않기 때문에 그 습관 때문에 자동 종료 기능을 설정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학생이 끄지 않았을 확률이 많은 거죠. 그렇다면 누군가 범인이 112라든지 성추행 관련돼서 검색을 하고 있는 여학생을 어떤 공격을 한 이후에
한동안 머무르고 있으면서 나갈 때 컴퓨터를 껐다고 추정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런 가능성 추론할 네.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어쨌든 성추행 이런 단어를 검색한 거로는 봐서 이 이윤희 양이 성추행을 당했을 개연성도 무시할 수가 없겠네요. 네, 일단은 그 호프집에서부터 이제 원룸까지의 거리가 1.5km 정도였고요. 그리고 걸음으로 가면 1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당시에 2시 30분 정도에 이제 호프집을 나섰고, 그리고 이제 시간상 계산을 하면 뭐 2시 45분 정도에 이제 넉넉하게 집에 도착을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컴퓨터에 로그인한 시간은 2시 59분이었고, 그때 당시 이제 이윤희 씨가 그 술을 좀 마신 상태에서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걸어갔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이제 원룸까지 이제 도착을 했을 그게 이제 2시 59분 임박한 시점이었으면 이제 충분히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컴퓨터를 켜고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검색을 했던 걸 보면 원룸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비슷한 이제 성추행 비슷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집에 들어가서 검색을 한 게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을 당했던 그런 가능성도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원룸에서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색을 해보다 보니까 세탁기 안에서 수건과 속옷이 발견됐는데 친구들과 가족들이 보기에 영 찜찜했다고요. 왜냐면요, 네. 그 우리가 보통 세탁을 할 때 여러 한 세탁기 돌릴 만한 양을 돌리잖아요. 그렇죠. 몰아서 한꺼번에 하죠, 네. 보통. 근데 여기는 수건 4개와 팬티 한 장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탁을 했다면 분명히 널어야 되는데 건조대도 접혀 있는 상태로 그냥 세탁기 안에 있는 거죠. 아. 양도 그렇고 이 상태도 좀 네. 이상한 거죠. 특히 수건 같은 경우는 닦는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는 네. 거고요. 팬티 같은 경우는 어떤 성과 관련된 우리가 부분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것도 수사진에서는 초점을 맞추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빨래를 보통 다 빨았으면 널어야 되잖아요. 널어야죠. 무조건. 저시대에도 건조는 네. 없었으니까. 근데 그냥 탈수된 상태로만 그저기 세탁기 안에 넣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세탁기를 돌렸다고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네요.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 두 가지 단서가 있는 겁니다. 수상한 컴퓨터 성추행 검색 기록, 그리고 큰 세탁기 용량이 무색하게 소량의 속옷과 수건만 빤 흔적. 이게 원룸에 남아있는 흔적이었는데요. 반대로 사라진 물건들이 있었다면서요. 네. 지금 이 씨가 만약에 옷을 갈아입지 않고 그대로 실종된 거라면 실내복이나 잠옷 같은 게 그대로 집안에 있었어야 하는데 실내복이나 잠옷도 방 안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거는 평소 이 씨가 굉장히 아끼던 찻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찻상을 식탁이나 혹은 뭐 컴퓨터 책상, 뭐 책상 대용으로 썼었는데 이 찻상도 없어진 상태였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차를 이제 놓여서 먹는 테이블 같은 건데, 근데 며칠 후에 또 발견이 됐다면서요, 이 테이블이요. 네, 이 찻상이 네. 식탁이나 뭐 이제 책상으로 사용되던 그런 다용도의 어떤 물건이었는데, 이 종강 모임에 있던 날에도 그 친구가 이거를 이제 목격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 당시에는 이제 발견이 되지 않았고, 그 며칠 이후에 이 씨의 아버지가 주변을 이제 보다가 당시에 도로변에 있는 폐가구 쓰레기 더미에서 네. 다리와 분리된 이 찻상의 상판만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상판만 발견이 됐다. 근데 이게 훼손된 게 아니라 뭔가 교묘하게, 아주 정교하게 분리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상이 있으면 상판이 있잖아요. 둥그렇거나 네모반 듯한. 그리고 밑에 다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판만 발견이 됐고 밑에 다리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그 다리를 범인의 입장에서는 그 다리를 숨겨야 될 이유가 있겠죠. 네. 그거는 아마 공격용으로 쓰였을 그 개연성이 사실은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리 부분은 지금 발견이 안 된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 이거 찾아낸 게 며칠 후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원룸 주변을 살펴보다가 이 도로변 폐가구 더미에서 발견을 했단 말이죠. 이거 네. 이게 참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게 사실은 수사에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아마 공구함 속에 들어있던 망치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테이블 다리가 없어지고 공구함에 있는 망치가 사라졌다면 그 몸싸움이 집안에서, 그렇죠. 집 밖에 아니라 집안에서 있었을 가능성이 큰 거네요. 네, 처음에 네. 들어갔을 때는 강아지들이 있다 보니까 그 강아지들 어질러 놓은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위에 천장에 강아지가 닿을 수 없는 천장에 꽃다발이 흩어져 있거나 이 몸싸움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됐던 거죠. 특히 아까 뭐 위원님이 그 상판이 같은 경우는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또 몸싸움하다 그것이 부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흔적으로 봤을 때 이 안에서 무언가가 폭행이라든지 몸싸움이 있었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거죠. 네. 사실 이 이윤희 양이 밤 늦게 새벽에 귀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라고 해도 네.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면식범의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제 생각은요. 강아지들이 풀어져 있는 상태였다면 그 이윤희 양이 집에 있었던 건 명백하고요. 네. 그리고 강아지들이 엄청나게 지저되지 않았다면 면식범일 가능성이 더 많고요. 네. 그 다음에 현관문을 출입할 수 있었다면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컴퓨터를 본인이 나중에 수동으로 끈 부분. 그 다음에 옷가지를 전부 챙겨간 거. 네. 그리고 찻상에는 아마 공격 과정 혹은 뭐 어떤 과정에서 혈흔이 묻었거나 범인이 거기에 뭐가 단서가 될 만한 게 묻었기 때문에 분명히 찻상의 다리는 네. 없앤 거거든요. 이런 거 등등을 본다면 이거는 제3자보다는 면식범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면식범의 소행이 크다면 그러면 실종 당일 맨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동기 남학생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의심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동기 남학생하고 같이 2시 30분에 이제 호프집을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그 원룸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이 씨의 모습을 이제 마지막까지 목격을 했던 사람인데 이 용의자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기존에 이 이윤희 씨에 대해서 짝사랑하는 그런 이제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평소에도 원룸에 이제 자주 찾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종 이후에는 그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은 좀 다른 모습으로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그런 이제 모습까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목격자인데 이렇게 태도가 변하다 보니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이 용의자의 남학생에 대해서 좀 의심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남자 동기가 가장 먼저 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술자리에 같이 있던 다른 동기들이나 그 외의 사람들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은 사실 이 남학생뿐만 아니라 그때 종강 모임에 참석했던 주변 인물에 대한 탐문 조사와 실제 그 조사도 이어갔는데요. 실제 그 최면 조사까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변인들 대상으로 한 최면 조사나 탐문 조사에서는 유의미한 단서를 찾을 수가 없었고요. 당시 수사관은 이걸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한 사람을 6번, 7번 소환해서 이렇게 조사하면은 보통 이게 말을 하기 마련인데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또 몇 년 후에 아버지께서 이제 딸을 찾기 위해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강하게 막 뭐라고 따진 남학생이 또 한 명 있나 봐요. 그 남학생을 상대로 이제 용의자 선생에 올려두고 조사를 했지만 이때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동기 남학생의 의심을 받았지만 용의자로 특정되기도 했지만 사실상 증거가 없어서 네. 더 이상 수사를 진척할 수 없었다 이 말이군요. 네. 또 가장 의문점이 드는 게 만약에 정말 이윤희 양이 정말 만회하는 살해를 당했다면 시신이나 흔적이 발견됐어야 하는데 실종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요. 네, 실종의 여부도 보고요. 타살의 여부도 사실 보는데요. 실종이 됐다고 한다면 어쨌든 주변에 연락을 했거나 아니면은 생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따져볼 것이 벌써 사망했을 텐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시신을 유기했을 것인가. 바깥에서 유인해서 불렀을 수도 있겠지만 집안 사정을 본다고 한다면 그건 극히 희박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안에서 살해된 채로 유기됐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랬을 때는 그 원룸의 상황이라든지 주변 상황을 봤을 텐데 원룸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드나든다고 해요. 그 소리 같은 거 들으면 또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조력자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또 시신을 어떻게 유기하고 어떻게 은폐했을까에 대한 것들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핵심을 알지만 지금 핵심을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아쉬움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사실 초기에 단순 가출로 인식한 것 때문에 실패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두 사람이 신고하러 가고 두 사람은 남아가지고 그 방안을 청소를 했다는데, 근데 청소를 하더라도 대걸레에다가 물을 묻혀서 빨아가지고 그 남의 집을 그렇게 낱낱이 청소를 하나요? 저는 그 부분도 조금 이해는 안 가고요. 네. 그 안에 있던 뭐 어지러진 소지품을 봉투에 넣어서 갖다 버렸다고 하는데 그 버린 걸 나중에 발견 못했다는 것도 좀 아쉽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단서가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창문 틀에 담배꽁초가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담배꽁초라도 보존이 됐으면 좋았는데 이거는 또 이 피해자의 언니, 피해자라고 해야 되겠죠? 실종자의 언니가
혹시 여학생이 핀 거로 알으면 엄마한테 혼난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담배꽁초에서는 DNA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 거기다가 또 이게 이 원룸이 워낙 후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영상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새벽이다 보니까 목격자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 나중에 이제 3일 만에 실종 신고 이후에 특별조사반 편성해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뭐 이제 그 당시 뭐 주변 인물들 다 조사하고, 또 혹시 살해돼서 유기됐을 가능성 때문에 인근에 있는 뭐 각 산, 황방산 뭐 등등을 수색을 했다고 그래요. 16차례에 걸쳐서 수색견까지 동원해 수색했는데도 발견을 못했고, 급기야 이제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현수막을 걸어놓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 전북 덕진경찰서에서 여청과입니다. 이게 앞으로 10년이 지났지만 그 당시에는 휘말리기 싫어가지고 그 중요한 증언을 안 해준 주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네.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활발한 어떤 이 제보 같은 게 있으면 네.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말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